자, 일단 거기 기본량과 단위를 할 건데 오늘 제발 집에 가서 음미해 내용을. 알았어? 자, 선생님이 이제 이따가 교과서 주면서 얘기하겠지만, 자, 기본량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다른 물리량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길이라는 값을 다른 걸로 이제 바꿀 수 없어. 그죠? 맞아? 그랬을 때 그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량에 나오는 단어가 너희가 헷갈리는 게 지난번에 이제 살짝 얘기했었지만, 자, 기본량은 총 몇 개가 있어? 7개가 있어. 그죠? 그래서 7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온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기본 양이거든. 그죠? 온도의 기본 양인데 이 온도라고 하는 단위가 도씨를 쓸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섭씨를 쓸 때도 있고 켈빈을 쓸 때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기본 양이지만 단위가 몇 개야? 3개야. 그지? 그래서 이때 국제 단위계에서 이제 SI라고 하는 국제 단위계에서 이 쓰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쓸 때 통용해서 켈빈을 써. 요게 기본 단위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둘 다 기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너희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온도가 예를 들어서 24도씨야.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문자에 나와. 그러면 자, 일단 얘는 기본량을 쓴 거야, 안 쓴 거야? 쓴 거라니까. 기본량이 이거야. 그죠? 기본량을 쓴 건데 기본 단위를 안 쓴 것뿐이야.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기본량과 기본 단위를 동일시 여기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봐봐. 길이라고 할 때, 자, 길이라고 하는 기본 양이 있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정한 기본 양이 이제 기본 양 7개 중에 길이가 있는데 얘 단위는 센티미터도 있고 미터도 있고 킬로미터도 있어. 그죠? 맞아? 근데 이것들을 쓸 때 그 기본 그 길이에 대해서 그 국제 단위 과학자들이 기본 단위는 미터야라고 얘기를 해. 정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야, 그의 길이 75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75cm인지 75m인지 75km인지 모르잖아. 그죠? 맞아? 그래서 기본 단위는 길이에 대한 기본 단위는 미터야. 그럼 마찬가지로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키가 167cm야. 그죠? 맞아? 그럼 선생님 키니까 어쨌든 길이겠지. 그죠? 선생님 키가 167cm야 라고 하면 길이라고 하는 기본량을 쓴 거야. 그렇지만 기본 단위를 쓴 건 아니야. 얘를 기본 단위로 표현하려면 1.67m 이렇게 표현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막 문장에 막 뉴스 같은 거 막 해. 그죠? 그럼 이 중에서 기본량이 몇 개냐? 기본량을 몇 개 썼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그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온도가 얼마고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다음에 뭐 습도가 얼마고 막 이렇게 막 나와.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어쨌든 너희가 외운 7개의 기본량이 뭔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걔는 기본량인데,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뭐 기본 단위를 몇 개 썼느냐 이런 걸 묻진 않거든. 그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가 24도씨야. 그럼 얘는 기본 단위를 안 썼으니까 기본량이 아니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기본 양에 7개에 해당하는 값들이 있는데 외워야 되고, 그죠? 걔네들 각각 다 뭐야? 단위가 달라. 그죠? 우리가 살면서 켈빈이라는 단위 너 잘 써? 안 써? 안 쓰잖아. 그지? 그래서 어쨌든 온도의 여러 단위 중에 과학자들이 정한 기본 단위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그 통용해서 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기본 양과 기본 단위를 헷갈려서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죠? 아직나 이해돼? 네. 헷갈리면 안 돼. 그지?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3시간 공부할 거야. 오케이? 그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시간이라는 값이지. 그지? 자, 시간이라는 값이야. 그래서 나는 3시간 공부할 거야. 얘는 기본량을 쓴 거야, 안 쓴 거야? 시간이니까 쓴 거야. 근데 기본 단위는 쓴 거야, 안 쓴 거야? 안 쓴 거지. 왜냐면 시간에 대한 기본 단위는 뭐니까? 세크, 초니까. 오케이? 그죠? 그래서 기본 양과 기본 단위를 헷갈리면 안 돼. 알았어? 저걸 초로 썼어야 됐어요. 그럼 이걸 이제 초로 써야 기본 단위를 바꾸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초로 쓰고 있냐? 우리 사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3,600을 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기본 양과 기본 단위 헷갈리면 안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보면 선생님이 뭐 1초 1m 이걸 써놨는데, 자, 얘는 문제가 뭐로도 같이 나오냐면 측정 표준이랑도 같이 나와. 그죠? 자, 측정 표준을 활용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건데,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값을 결정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1초에 대한 기준값, 그러니까 1초를 정의를 내리려면 기준값이 있어야 되잖아. 뭐를 1초로 볼 것이냐. 그죠? 맞아. 뭐를 1초로 볼 것이냐. 그래서 그 1초가 바로 뭐냐면 세시 원자가 얼마? 이만큼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1초로 본 거야. 요게 시간에 대한 측정 표준이야. 자, 다시 우리가 측정 표준을 활용했다라는 표현을 잘 써? 안 써? 안 써. 그죠? 안 쓰는데 여기서 측정 표준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기준을 정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정한 거야? 과학자들이 정한 거야? 과학자들이 정한 거야. 그지? 맞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세시 원자가 이만큼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1초로 기준을 잡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측정 표준을 활용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m는, 자, 그럼 1m도, 자, 우리가 1m를 뭘로 할까? 그죠? 그래서 이따가 또 설명했지만, 예전에 과학자들은 이 1m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과학자들이. 그래야 그걸 가지고 뭐, 도로를 짓던 뭘 하든 할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예전에는 1m에 대한 정의를 북극과, 이 적도 사이의 거리를 뭐 1000만분의 1, 뭐 1000만분의 1, 이 값수를 1m로 정하는 기준을 세웠어.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측정 표준인 거야. 과거의 기준이야 또는 과거의 측정 표준이야. 같은 얘기야. 오케이? 그죠? 자, 근데 이게 어때? 시간이 지나면 변해. 그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 뭘 이용했다? 빛이 이만큼 초 동안 간 거리를 1m로 정하자.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 생겼지. 그죠? 맞아. 새로운 기준이 생겨서 이걸 우리가 측정 표준을 활용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됐어? 우리가 안 쓰는 용어여서 낯선 것 뿐이야. 그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슨 1kg 이런 것들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일단, 이따가도 설명했지만 이제 측정 표준, 즉, 기준이 어떻게 변했느냐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여기에 문제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얘네들을 정할 때는 그 값이 자꾸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지? 그래서 자연계에서 변하지 않는 여러 상수들이 있어. 여러 상수값. 그래서 너네 상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파이 1.5, 3.13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여러 상수가 뭐 플랑크 상수, 아보가드로 상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볼츠만 상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얘를 정할 때 어떤 상수를 썼느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죠? 그 상수가 뭐예요? 나도 잘 몰라. 그죠? 특히 물리 파트 나오고 뭐 볼츠만 상수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저기 보면 1kg 질량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 할 때는 플랑크 상수, 빛의 속력, 시간 이 세 개를 쓴 거야.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암페어를 쓸 때는 그 어떤 기본 전하량의 상수를 쓴 거고, 몰이라고 할 때는 아보가드로 상수를 쓴 거고. 그지? 그래서 그 10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1, 2, 3, 4, 5, 6, 7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너희가 오늘 외울 때 첫 번째 기본 양과 기본 단위를 헷갈리지 말 것.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의 그 기준을 정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측정 표준을 활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측정 표준을 활용했다라는 건 그 기준을 정한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따가 얘기했지만 측정 표준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 그 측정 표준을 활용할 때 어떠한 기본 상수를 썼느냐. 자연계에는 변하지 않는 기본 상수가 여러 개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값들을 이제 찾아낸 거예요. 오케이? 그치? 그래서 거기 쭉 읽어보면, 그죠?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량의 정의는 새로 생기거나 변할 수 있겠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그죠? 뭐, 암페어. 그죠? 암페어도 이제 전기라고 하는 기술이 발명하면서 이제 암페어라는 단위가 생겼어. 그죠? 맞아?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기본량과 기본 단위 헷갈리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기본량에는 여러 개의 단위가 있는데, 그죠? 맞아? 여러 개. 그래서 아까 뭐 24도씨라고 해도 기본량은 쓴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본량 몇 개 써서 찾아낼 때 온도 이런 거 체크해야 돼. 도씨로 나와도. 이해됐어? 자, 넘어갈게요. 기본 양이 한글 그 자체인 거예요? 한글 자체가 뭐야? 온도 이렇게 나오는. 그죠? 그 7개가 기본량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 지금 보면 킬로그램, 뭐 칸델라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단위야. 오케이? 그죠? 그건 단위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유도량. 자, 유도량은, 그죠? 유도량은 일단 기본량을 조합을 한 건데, 이거는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어떤 유도량은 어떤 기본 단위, 기본 양을 썼느냐 이걸 물어봐. 그죠? 예를 들어서 넓이 봐봐. 자, 넓이는 미터 제곱이지.
그죠? 그럼 얘는 기본량을 뭘 쓴 거야? 길이라고 하는 기본량을 쓴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피 조심해. 자, 부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미터 아닙니다. 미터 세제곱이야. 그죠? 미터 세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길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를 쓴 거고, 자, 속력이나 속도는 미터 퍼 세크지. 그죠? 그럼 기본량 못 쓴 거야? 길이와 시간을 쓴 거야. 오케이? 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밀도. 그죠? 자, 밀도 할 때 너희가 밀도를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외우는 건 뭐 당연히 한 건데, 자, 밀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그럼 여기서 이 질량은 기본양이지. 그죠? 그럼 얘는 이제 기본양을 질량 하나 쓰는 거고, 이 부피를 리터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얘를 뭘로 해야 돼? 미터 세제곱으로 해야 돼.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유도량은, 이 유도량이야. 왜냐면 기본양 조합해서 썼기 때문에, 밀도라고 하는 유도량은 질량과 길이의 기본양을 활용해서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이해됐어? 그죠? 자, 자주 나오는 게 누구냐면 힘하고 압력, 에너지 얘네 세 개예요. 그죠? 자, 힘부터 볼게요. 힘. 자, 너희가 물리 배웠으니까. 자, 얘는 단위가 뉴턴이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F는 MA야. 자, 여기서 F는 MA. 서연아, 이거 기호야 아니면 단위야? 기호다. 그죠? 기호하고 단위가 헷갈리지 마.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봐봐.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킬로그램이지. 질량.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자, 가속도는 뭐분의 뭐야? 얘가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지. 그죠? 그럼 얘는 뭐냐면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본량을 쓴 거야? 질량, 길이, 그 다음에 시간 이 세 개를 쓴 거야. 오케이? 그죠? 거기 보세요. 그래서 킬로그램 뭐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압력. 얘도 자주 나와. 그죠? 자, 너희가 이거를 외우면 편한데, 그죠? 외우면 편한데 일단 얘 정의 자체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야.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써야겠다. 자, 압력 기호는 뭐냐면 P예요. 압력 기호 P. 자,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위 안 나와 또. 단위 면적당 힘이야. 그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단위 면적이라고 하는 게 그 기본적인 면적인 거거든. 그죠? 맞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희가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단위 면적이라고 하면 밑에 이 단위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무조건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미터 제곱분의 아까 힘이니까 뭐였어? F는 MA였었지. 그죠? 내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봐봐. 미터 제곱. 얘는 지금 내가 쓴 단위를 쓴 거지. 여기다가 MA. 이거는 여기서 M은 뭐야? 기호지. 질량이 기호지.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지? 그래서 단위를 쓸 거면 꾸준히 단위를 쓰고, 그죠? 기호를 쓸 거면 꾸준히 기호를 쓰는데, 어쨌든 얘는 미터 제곱분의 아까 힘이 뭐였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거였었지. 맞아?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상 이게 미터 제곱이고 얘는 세크 제곱 그 다음에 킬로그램 미터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약분되지. 맞아? 그럼 얘는 다시 쓰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 이렇게 나타내지. 맞아요? 오늘 집에 가서 이거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아진아. 그죠?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건 질량, 길이, 시간을 쓴 거야. 그래서 이걸 외워도 좋고, 그죠? 외워도 좋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유도를 해도 좋고. 직접 해봐야 돼. 됐어요? 그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밀도, 그 다음에 힘, 압력. 됐어? 나머지 것들은 너희가 해보세요. 에너지, 인류, 자기장 다. 그러니까 자기장은 뭐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게 자주 나오냐면, 단위 환산하는 거. 네, 잠깐만.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자, 근데 질량 농도, 12페이지. 질량 농도라는 표현도 자주 나오거든. 그죠? 근데 질량 농도라고 하는 게, 자, 여기서 봐봐. 질량 농도는 특정 부피 내에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질량 농도라는 표현 대신에 특정 부피, 즉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이니까 부피분의 질량이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하고 똑같아? 밀도하고 똑같아요.
그지? 자, 질량 농도라는 표현 안 쓰지만 어쨌든 그래서 질량 농도라는 그 정의가 특정 부피에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이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누구하고 똑같다? 밀도하고 똑같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얘도 결국은 뭘 쓰는 거야? 밀도하고 똑같으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겠죠. 그지? 그래서 질량과 길이를 이용한 거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이렇게 퍼센트 농도라는 표현 나오면서 이제 무차원이라는 표현 나오거든. 자, 봐봐. 퍼센트 농도는 이제 질량 백분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농도를 나타내는 표현의 방식이야. 이제 표현의 방식이어서 얘는 이제 단위라는 표현을 쓰기엔 좀 그렇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금 20g에 뭐 물 80g이 있어. 그럼 얘 농도가 퍼센트 농도가 얼마냐? 이런 식의 문제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얘는 전체 용액의 질량 분의 소금의 질량, 용, 질의 질량 이렇게 나타내지. 곱하기 100. 맞아요? 이건 너무 중1 때 배운 거잖아.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그럼 여기서 지금 봐봐. 여기 질량과 여기 질량 단위가 똑같으니까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 있지. 그럼 얘는 나오는 값이 뭐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걸 우리가 차원이 없는 단위라는 표현을 써. 이런 걸. 그죠? 맞아? 자, 차원이 없는 단위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단위가 없는가? 그치? 그래서 이제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이제 단위가 사라진다라는 건데, 거기 보면 1라디안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얘도 지금 보면 거기 얘가 그 반지름의 길이. 자, 이거 그냥 봐봐. 반지름의 길이 분의 여기 위에가 뭐야? 호의 길이야. 그럼 여기도 길이고 여기도 길이니까 약분되지. 그죠? 그럼 얘는 남는 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차원이 없는 무차원의 단위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이건 EBS 끄트머리 나와 있어가지고 일단 써놓긴 했어. 너희 학교에 EBS 나온다고 하니까. 됐어? 자, 그래서 자, 내가 어쩌다가 왜 너희한테 내 프린트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자, 봐봐. 이제 자, 요런 식의 문제가 나와. 자, 아래 표에서 기본량을 모두 골라라. 그죠? 맞아? 그럼 일단 전격 전류. 자, 전류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암페어가 들어가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전격 전류가 일단은 기본 양이 되는 거고, 자, 배터리 용량은 너희가 외운 7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얘는 기본량이야 유도량이야? 유도량이지. 그죠?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은 얘를 얼마큼 쓸 수 있느냐? 그죠? 그럼 얘는 뭐 4000mAh를 1시간 동안 쓸 수 있어. 약간 이런 표현이야. AH가. 그죠? 암페어 H가 요만큼의 암페어면, 그치? 요만큼의 암페어면 1시간 쓸 수 있어. 뭐 요런. 그치? 어쨌든 용량이라고 하는 게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 그치? 그러니까 얘는 기본량이야, 유도량이야? 유도량이 되는 거고. 자, 최대 사용 시간 몇 시간으로 나와? 10시간 30분으로 나오지. 맞아? 그럼 얘는 기본량을 쓴 거야, 안 쓴 거야? 쓴 거야. 단위는 기본 단위를 안 썼을 뿐이야. 기본 단위를 바꾸려면 초로 바꾸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앙절의 장치의 온도 42도씨래. 자, 기본량이 아니야. 기본량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기본 단위를 쓰진 않은 거예요. 됐어요? 자, 질량도 마찬가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의 기본량은 가, 다, 라, 마가 될 거야. 오케이? 그죠? 기본량, 기본 단위 헷갈리면 안 돼. 많은 그 기본 단위 쓴 거거든요. 그쵸? 썼죠. 자, 그 다음. 왜 문제를,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를 내가 풀이를 같이 줬는데, 그죠? 자, 풀이를 자꾸 줬는데, 자, 이거는 좀 비례식이 좀 풀이. 자, 읽을 시간 줄게요. 그죠? 오늘 집에 가서 이거 복습하는데, 자, 봐봐. 읽을 시간 줄게. 읽어봐. 이거 큰 거 있는 거죠? 밑에. 내가 풀이를 가리고 줬어야 되는데, 빼고 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문장을 천천히 읽어야 돼. 자, 읽을게요. 자, 수소의 원자 핵을 지름 3.4cm의 공이라고 가정할 때
수소의 전자는 공으로부터 몇 걸음 떨어져 있을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을 먼저 이해해. 자, 아지랑 봐봐. 자, 수소 원자 핵은 여기에 있어. 그지? 자, 그 다음에 전자는 어디에 있어? 얘하고 좀 떨어진 곳에 있겠지. 그지?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뭘 하려고 했냐면 이 원자 핵을 뭘로 표현해?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죠? 그랬을 때 이 전자는 얘가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를 계산을 하는 걸로 모자라서 이 거리를 단순히 계산해라가 아니라 이거를 몇 개의 보폭으로 나타내느냐 이것까지 계산해야 돼. 그럼 순서가 일단 요 핵의 지금 거리가 얼마야? 1.7 요 핵 반지름의 크기가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이지. 이거를 뭘로 봤대? 이거를 3.4cm로 봤대. 그죠? 그러면 그때 이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는 얼만데?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잖아. 그죠? 그러면 자, 요만큼의 길이를 3.4cm로 봤을 때 요만큼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비례식으로 세울 수 있어 없어? 세울 수 있지. 계산 지저분해서 그렇지 어쨌든 세울 수 있잖아. 맞아?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시 요 원자핵의 요만큼의 거리 원자핵의 크기. 그죠? 원자핵의 크기를 요만큼을 3.4cm로 봤을 때 요만큼의 길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를 얼마로 계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례식을 일단 세워. 그죠? 맞아? 그런데 여기서 이 거리를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뭘로? 몇 걸음 가야 되느냐? 그죠? 맞아?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얼마의 계산이 나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몇 걸음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 뭐가 나와? 보폭이 나오지. 그죠? 그럼 그 보폭으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겠지. 이해됐어? 그죠? 자, 그게 이제 큰 틀인데 여기서 너희가 이제 헷갈려하는 게 이제 단위를, 그죠? 맞아? 단위를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건데, 자, 일단 거기 선생님 써놨지만, 자, 계산의 편 어차피 비례식이잖아요. 그죠? 비례식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보면 지금 봐봐, 수소 원자핵의 지름도 미터고, 그 다음에 전자까지의 거리도 미터고, 그 다음에 공의 지름도 센치고 평균 부폭도 센치잖아. 맞아? 그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자, 요 길이부터 구해야 돼. 요 길이. 그지? 그래서 계산 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여기서 얘가 봐봐. 예를 들면 너희가 이걸 복잡하게 풀려면 얘를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m를 예를 들어서 3.4cm일 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그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가 몇 cm이냐.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해요. 어차피 cm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단위 환산은 안 해줘도 되기는 해.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몇 cm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몇 cm 나오면, 여기서 이게 한 보폭당, 그죠? 한 보폭당 얘가 뭐 40cm니까, 여기도 cm고, 그 다음에 한 보폭의 단위도 cm니까 그냥 뭐 해주면 돼? 약분해주면 돼. 오케이? 해봐. 알았어? 순서 먼저. 이 거리부터 구해야 돼. 비례식으로.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단위 환산은 여기도 센치고 여기도 어차피 똑같이 센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같은 변에 있는 애들끼리만 맞춰주면 얘가 미터고 그럼 얘가 미터면 여기서 하여튼 얘가 미터면 얘도 미터로 표현하고 얘가 센치면 얘도 센치로 표현하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미터 얘도 미터인데 얘 센치인데 얘가 미터로 나와.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센치로 바꿔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거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집에 가서 계산해보세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이 공간 규모가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몇 번? 이 기억에 네 생각은 어떤데? 단위 환산해서 풀어야 돼요. 그걸 구해야 돼? 너 앞에 거시세계, 미시세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그러면 공이 더 커 아니면 수소가 더 커? 그러면 기억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질문해? 네. 서윤아 생각하고 질문. 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자, 이게 단위 환산과 관련된 문제. 그죠? 여기 숫자 지저분해서, 그죠? 숫자 지저분해서 여기서 너희가 선택해야 되는 것 둘 중에 하나. 아, 하기 싫다. 때려치든가. 그죠? 아니면 그래 한 문제라도 내가 정확하게 해야겠다. 그죠? 선택하든가. 자, 일단 여기 보면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이제 C. 이게 이제 빛이 상수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3.0 곱하기 18승 미터 퍼 세크야. 그죠? 그러니까 1초당 요만큼의 거리를 간다는 얘기고. 자, 근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AU라고 해서 얘는 한 얼마야?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야.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몇몇 천문학 분야에서는 얘를 미터 퍼 세크를 뭘로 바꿔? AU 퍼 미니트로 바꾼대. 그지?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 이거는 얘들아 계속 연습해야 돼. 그죠? 자, 일단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미터 퍼 세크를 뭘로 바꿀 거야? AU 퍼 미닛으로 바꿀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 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야. 즉, 1초 동안에 이만큼 거리를 간대. 그지? 자, 근데 난 이걸 뭘로 바꿀 거야? 일단 분으로 바꿀 거야. 먼저 하나씩 바꿔. 그죠? 분모부터 바꿔. 자, 그럼 얘는 1초면 몇 분이야? 1분이면 몇 초야? 60초. 그치? 그럼 여기서 얘가 1초 동안 이만큼 가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줘? 얘를 이제 미닛으로 바꾸면 여기다 곱하기 60을 해야 되지. 그럼 여기만 곱하기 60을 해야 돼? 아니면 여기도 곱하기 60을 해야 돼? 여기도 곱하기 60을 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초를 뭘로 바꿔? 미닛. 그죠?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하기 60을 해. 그럼 얘는 이제 바로 이제 미닛이 되지. 그죠? 자, 그럼 얘는 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60이 되겠죠? 그죠? 미터야. 자, 이제 얘를 뭘로 바꿔? 얘를 뭘로 바꿔? 뭐야, 그 AU로 바꿔야지. 맞아? 자, 그러면 잠깐 봐봐. 얘가 지금 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60이니까 180 곱하기 하여튼 10의 8승 미터야. 오케이? 그죠? 자, 180 곱하기 10의 8승 미터인데 이거를 일단 여기서 지금 요 값이 이제 미터고, 자, 얘를 뭘로 바꿔야 돼? 1AU라고 하는 값으로 바꿔야지. 그지? 근데 1AU는 얼마래? 1000 얼마? 얼마래? 거기 보면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 자, 얘는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래. 맞아? 거기 나오잖아. 저 60 곱하기 왜 나온 거예요? 뭐라고? 60 곱하기 12 8. 여기다 60을 왜 곱했냐고? 근데 지금 봐봐. 지금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잖아. 얘를 뭘로 바꿀 거야? 이걸로 바꿀 거야. 네. 그럼 여기서 얘가 1분이 몇 초야? 60초.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야 돼? 60. 그 밑에도만 곱해야 돼? 위에도 곱해야 돼? 그래도 그 위에 곱하면 얼마인데? 118 180. 180 곱하기 10의 8승 미터잖아. 네. 너 질문은 뭔데? 아까 60이었잖아요. 나 이렇게 썼는데? 아 그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AU로 표현해야지. 그지? 맞아? 그러면 뭐 이거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1AU가 얼마래? 1 얼마?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래.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얘는 미터고 얘는 뭐야? 킬로미터니까 단위를 어때야 돼? 통일시켜줘야 되지. 그지? 그러면 얘가 180 곱하기 얘를 미터, 킬로미터로 바꾸면 10의, 자, 킬로미터면 키로가 얼마? 10의 3승이지. 그죠? 맞아? 그러면 여기서 얘가 10의 3승, 여기서 킬로미터인데 얘는 이미 10의 3승이라는 값을 포함하고 있지. 맞아? 킬로미터라고 하는 건 이미 여기서 킬로라고 하는 게 10의 3승이라는 값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10에 몇 승 나와야 돼? 10에 5승이 나와야지. 그래야 5승과 3승 곱해서 8승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 킬로미터라고 하는 게 이미 10의 3승을 포함하고 있는 값이야. 이해됐어? 그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얼마? 180 곱하기 10의 5승 바꾸면 180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가 돼요. 맞아? 그럼 여기서 1AU가 이만큼이면 이만큼은 얼마일까?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이건 비례식으로 이걸 나누면 되잖아. 1.5 곱하기 10의 8승. 오케이? 해봐. 자, 순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세크를 미닛으로 바꿨어. 그죠? 그러면서 위아래 둘 다 60 곱해줬고, 그죠? 자, 곱해줬던 얘는 180 곱하기 10의 8승 미터가 됐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1분 동안 이만큼 거리 간다는 얘기고, 자, 그럼 얘를 이제 뭘로 바꿔줘? AU로 바꿔주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180 곱하기 10의 8승 그러니까 미터를 일단 뭘로 바꿔줘야 돼? 여기 단위 킬로미터로 바꿀 건데, 이 킬로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앞에 접도해서 이미 10의 3승이라는 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얘가 그죠? 얘는 또 얼마가 돼야 돼? 180 곱하기 얘가 이미 10의 3승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는 얼마? 10의 5승이 돼야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곱하면 이 값이 똑같아지잖아. 오케이? 그죠? 그럼 얘는 그럼 얼마야? 180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고 요 AU를 요걸로 바꾸면 뭐 계산할 수 있겠죠. 해봐. 소연이 이해돼? 해봐. 답은 0.12AU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기 지금 보면 거기 풀에 써놨어. 거기 보면 미터를 AU로 바꾼다는 표현 나왔지. 그죠? 맞아? 그래서 앞에 내가 그 접두할 때도 거기 다시 프린트에 써놨는데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값이 누구야? AU지. 맞아? 그치? 그래서 이 AU 값을 일단 무조건 뭘로 넣는 거야? 분모로 넣는 거야. 그래서 표현하려고 하는 값을 분모로 넣어. 자, 앞에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어디에 다시 있냐면 내가 다 써놨는데 그 2페이지 있죠? 맨 앞에 용어 정리해서 맨 앞에 2페이지 거기 단위 환산 방법 써놨거든요. 그죠? 자, 2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거기 일단 접도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 그죠? 키로가 10의 3승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피코가 10의 몇 승이고, 이거 정확하게 일단 먼저 암기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애들이 생각보다 모르는 게 1억이 10의 몇 승인지를 몰라. 그죠? 자주 나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억값이니까, 그죠? 1억은 얼마야? 10의 8승이야. 그죠? 1억은 10의 8승. 할 때마다 이거 막 읽고 있으면 안 돼. 그죠? 그러면 1억이 10의 8승이면,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 얼마야? 1.5야. 그죠? 그럼 1.5 곱하기 10의 8승. 그치? 그래서 일단 너희가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게 일단 접두어 정확하게 외우고 1억이라는 값이 10의 8승이라는 걸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죠? 맞아?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단위 환산하는 거 동그라미 3번 그게 중요해. 자, 현재 지수에서 목표 지수를 빼면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봐봐. 거기 지금 보면 자, 하나만 하고 이제 너희가 이제 할 거야. 자, 300 마이크로미터를 뭘로 바꾸냐면 킬로미터로 바꿀 거야. 오케이? 그럼 너희가 첫 번째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마이크로라고 하는 값이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이거 외워야 되지. 접두어. 그다음에 킬로가 얼마야? 10의 3승. 요것도 외워야 되지. 첫 번째 접두어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서윤아, 정신 차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자, 봐. 지금 내가 이 마이크로미터를 뭘로 바꿀 거야? 킬로미터로 바꾸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현재 뭐야? 목표야. 목표값.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현재 뭐야? 현재 지수값. 현재값. 그지? 그래서 아까 쌤이 여기다가 단위 환산할 때는 현재에서 목표를 빼라고 했었잖아. 그죠? 맞아. 이거 지수 법칙 이용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현재에서 목표를 빼면 마이너스 6에서 3을 빼면 되고 얼마야? 마이너스 9지. 그죠? 그럼 얘는 얼마냐면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킬로미터야. 요게 다야. 알았어? 그죠? 그럼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킬로미터인데 앞에다가 여기서 100이 얘는 또 3 곱하기 100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얘는 결국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얘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킬로미터 이렇게 나타내면 돼. 알았어? 요거 해봐. 알았지? 자, 현재 첫 번째 접두어 정확하게 외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지수, 현재 지수에서 뭘 뺀다? 목표 지수 뺀다. 요게 답니다. 됐어? 오늘 꼭 복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거기 뭐냐? 단위 환산과 관련된 거고, 자, 이제 측정과 측정 표준. 자, 여기 다시 1페이지. 여기 넘어가 1페이지. 자, 여기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일단 측정하고 어림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그죠? 측정이라고, 여기서 측정하고 어림이라는 표현에서 측정을 하려면 일단 측정 도구 필요하고, 자, 이거 중요해. 단위도 필요해. 단위가 없으면 걔는 측정이 아니야. 그죠? 맞아? 자, 거기 일단 보면, 눈금 단위가 0.5일 때. 그죠? 자, 보세요. 자, 눈금 단위가 0.5일 때와 눈금 단위가 0.1일 때를 두 개 비교하는가. 자, 보세요. 가장 작은 눈금 단위가 0.5기 때문에 얘는 측정 오차가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0.5야.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측정값은 어디에 있는 거야? 5.0과 5.5 사이에 있는 거지. 맞아? 자, 근데 옆에 측정 단위가 그 눈금 단위가 0.1일 때는 자, 얘는 측정값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똑같은 연필이지만 내가 0.5라고 하는 눈금 단위를 썼을 때 얘 측정값은 5.0과 5.5 사이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0.1이라고 하는 눈금 단위가 0.1인 거를 썼을 때는 얘 측정값은 거기 보면 5.2와 5.3 사이에 있는 거야. 오케이? 그죠? 맞아. 그 다음에 오차 범위도 어때요? 달라요. 누가 더 정밀해?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정밀하지. 그지? 맞아.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측정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단위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죠? 맞아. 단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측정값이 어디 범위에 있느냐 이런 식의 문제도 많이 물어요. 서연아 정신 차려. 그다음에 이제 유효 숫자는 일단 써놓기는 했는데 혹시 학교에서 유효 숫자 가르쳤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진도를. 여기 진도를? 그냥 거기 나오면 그때 할게. 자, 그다음에 거기 밑에 예제 보세요. 자, 예제, 아, 내가 답을 그걸 왜 줬지? 자, 거기 봐봐. 자, 거기 지금 이게 너희가 좀 헷갈리는 법할 내용인데, 자, 거기 층간소음을 이제 차단하는 어떤 성능 검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금 층간소음 차단 성능 검사의 측정 표준을 모두 찾으라. 뭐 이런 식의 표현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걸 찾으라고 나오는 건데, 측정 표준에는 측정 단위 필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었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측정 기기, 측정 방법, 측정 체계 이게 다 포함돼야 돼. 오케이? 그죠? 그럼 거기 읽어보면 소음 발생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측정 기기 종류, 그 다음에 측정 위치 이게 다 포함되는 거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그 페이지는 좀 읽어봐. 이해됐어? 이 측정 표준 아까 썼던 거는 다른 거예요? 아까 측정 표준 이제부터 설명할게. 자, 어디부터 보냐면 그래서 일단 설명할게요. 측정 표준 좀 이따가. 자, 근데 이 페이지. 자, 어림. 그러니까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 건 기준을 정한다는 의미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 1초의 기준을 뭘로 정했고 그 다음에 1m의 기준을 뭘로 정했냐 뭐 이거잖아. 근데 지금 나는 층간소음에 대한 측정 표준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맞아? 그래서 그냥 측정 표준은 아까 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마저 설명할 겁니다. 자, 어림 보세요. 자, 어림은 일단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대략 가늠하는 건데 일단은 거기서 보면 이제 어림을 통해서 이제 적절한 측정 도구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충 봤더니 얘는 뭐 무게가 좀 많이 나갈 것 같아.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예를 들어 양팔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뭐 큰 무게를 잴 수 있는 그지 뭐 그렇게 어떤 측정 도구를 이제 선택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내용 써놓고 측정과 어림사를 이제 보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건 4번과 5번이에요. 자, 일단 측정에도 뭐가 존재해? 어림이라는 게 존재해. 왜냐면 요것도 문제 자주 나와. 자, 거기 보면 75와 물의 부피가 있잖아. 그죠? 그럼 물의 부피가 75와 76 사이에 있지. 딱 맞아떨어지지 않잖아. 그지? 그러면 얘의 부피가 얼마냐? 이런 식의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 그지? 그런데 75와 76 사이에 있을 때는 그 75와 76, 그 1 사이를 뭘로 나눠? 10분의 1로 내가 나눠서 어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측정 행위에도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어림이 포함된다. 오케이? 그죠? 어림이 포함된다라는 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이를 10등분해서 읽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 뭐 몇 밀리냐 이런 식의 문제 많이 나와. 됐니? 자, 그 다음에 논리적인 추론도 어림에 포함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자 안에 과자가 10봉지가 있어. 그죠? 자, 근데 과자 한 봉지에는 총 과자가 15개 있어. 그럼 상자 안에는 과자가 모두 몇 개 있어? 150개 있어. 이것도 어림에 포함되는 거야. 내가 논리적으로 추론한 거. 이해됐어? 외워. 알았어?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측정 표준. 근데 이렇게 얘네 계속 측정이 어렵네요. 뭐겠어? 네 생각은? 측정. 측정이지. 그죠? 일단 단위 있어 없어? 밀리리터 있잖아. 측정 도구 있어 없어? 있잖아. 그죠? 근데 측정에는 뭐가 포함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걔는 뭐야? 측정이지. 됐어? 그래서 측정에는 어림이 포함되기 때문에 항상 뭐가 존재해? 오차가 존재한다. 이것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되니? 그죠? 그래서 어림은 확실히 어림인데 측정은 어림도 포함된 값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측정 표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측정 표준은 뭘 정하는 거야? 과학적 기준을 정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현대 측정 표준 1초는 이걸로 정했고 1m는 이걸로 정했어. 그치? 그럼 이게 다 측정 표준이냐? 맞긴 맞는데 그럼 모든 측정 표준이 다 이거냐? 이건 아니야. 자, 밑에 측정 표준의 게 아까도 설명했지만 측정 표준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건 기준을 활용했다는 뜻이야. 정신 차려! 이것도 진짜 시간 따로 내가 진도 나오고 있는데 자, 측정 표준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건 뭐야? 기준을 정했다는 의미야.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 단위를 측정을 해서 얘가 얼마 이상 있고
그 상태가 2시간 이상이면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한다. 여기도 측정 표준이 활용된 거야. 왜? 기준을 정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도 또 뭐가 나와? 어떤 단위를 썼느냐.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마이크로그램은 뭐예요? 질량 단위를 쓴 거죠. 질량을 쓴 거죠. 그죠? 맞아. 그 다음에 뭘 쓴 거야? 미터 세제곱이니까 길이를 쓴 거죠. 맞아. 그럼 기본 단위는 질량과 그 다음 뭘 쓴 거야? 길이를 쓴 거고, 얘는 지금 뭐야? 이 농도는 뭐야? 유도량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그 시간이라는 것도 뭐야? 기본량이지. 그지? 맞아. 그래서 자, 2번 하나 더 할게. 자, 폭염주의보. 자, 폭염주의보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로 2일 이상 지속됐어. 요럴 때를 우리가 폭염주의보를 내려. 그러니까 그 폭염주의보의 기준을 정한 거를 우리가 측정 표준을 활용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됐어? 그죠? 맞아. 그 기준을 정했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단위, 그러니까 기본량 못 쓴 거예요. 온도 썼죠. 그다음 못 썼어요? 시간 썼죠.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나와.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가 측정 표준을 활용했다는 표현을 잘 안 써서 너희가 낯설 수 있는데 내 기준을 정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좀 더 헷갈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번은 마이크로예요? 미세먼지. 자, 그 다음 페이지. 측정 표준, 즉 기준은 계속 불변이 아니고 계속 변하겠어. 계속 변하겠지. 그죠? 맞아. 그래서 고대 측정 표준은 그 큐빗이라고 하는 어떤 팔꿈치의 길이야. 그죠? 근데 이 기준이, 그럼 여기서도 지금 봐봐. 너희가 지난번에 내가 문제 했더니 큐빗은 사람들마다 다 각태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기준이 될 수 없어. 얘는 측정 표준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과거에는 이걸 기준으로 썼어. 즉 과거의 측정 표준은 큐빗이었던 거야.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대는, 그죠? 자, 지금은 현대죠? 그죠? 자, 고대는 어떤 신체 부위를 가지고 측정 표준을 쓴 거고, 그지? 맞아?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변하는 값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 근대는 지금 뭐, 길이 같은 경우는 뭘 썼어?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길이를 1000만분의 1을 1m로 나타냈는데, 그죠? 근데 이 값이 계속 어때? 변해. 그죠? 맞아. 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빛이 이 정도 가는 거리로 측정 표준이 바뀐 거고, 시간도 예전에는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시간에 얼마를 1초라고 측정 표준을 정했어. 즉 기준을 정했어.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바뀐 거고, 질량도 백금 이리듐이라고 하는 합금을 가지고 1kg을 정했어. 그러니까 근대 측정 표준이었죠.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이렇게 바꾼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측정 표준을 계속 뭐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값들이 계속 어때? 변하지 않게 이 값들을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수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요거.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신호하고 정보. 자, 신호하고 정보는 자, 여기서 보세요. 넘겨. 자, 일단 신호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배울게.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가 있는데, 자, 일단 속력계, 거기 지금 보면 앞에 그 계기판 있죠? 그죠? 그 계기판 숫자가 쭉 연속으로 올라가. 그죠? 이걸 우리가 아날로그 속력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찰이 쏘는 거 있지?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디지털 그 속력계라고 불러요. 너네 그 체중계 잴 때도 바늘이 막 움직이는 거 있죠? 그죠? 맞아. 바늘이 움직이는 게 바늘이 연속적으로 움직이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아날로그 체중계라고 부르고, 딱 올라갔는데 숫자가 기분 나쁘게 나와. 바로 숫자 나와. 이걸 우리가 디지털 그 속력계라고 불러. 체중계. 그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가 뭐냐. 그죠?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서연아 정신 차려. 자, 아날로그 신호는 일단은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건데, 그죠? 근데 너희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거는 일단 자연의 신호는 다 아날로그 신호가 맞거든요? 근데 헷갈리면 안 돼. 모든 아날로그 신호가 다 자연의 신호는 아니야. 그죠? 자, 자연 신호는 다 자연에서 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선생님 소리 들리는 거, 그 다음에 바람 부는 거, 그 다음에 온도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아날로그 신호가 맞아요. 즉, 자연의 신호는 다 아날로그 신호가 맞지만, 모든 아날로그 신호가 다 자연의 신호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 신호는 아날로그에 포함된다라는 거고, 자, 일반적으로 이제 감각기계에서 오는 인지 신호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연속적인 형태, 그 그래프 자주 나옵니다. 그치? 그런데 이런 것들의 단점은 뭐냐면, 저장이나 전송이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신호가 서로 어때요? 섞이죠? 그죠? 내가 막 말을 하는데 밖에서 빵빵거리면 어때? 섞이잖아. 그지? 그런 이런 노이즈가 생기는 게 단점이다. 라는 건데, 자, 디지털 신호. 자, 디지털 신호는 일단 불연속적인 값.
0과 1로 나타내요. 그죠? 그래서 0과 1로 나타낸다라는 거고, 디지털 신호일 때 너희가 뭘로 기억하는 게 좋냐면, 뭔가를 저장할 때. 그죠? 뭔가를 저장할 때에, 그때 저장하는 정보가 바로 뭐냐면 디지털 신호예요. 그래서 저장할 때. 그지? 그래서 얘가 이제 정보를 이제 압축하고, 그 다음에 용량이 작고, 그 다음에 뭐, 복수, 편집, 전수 용이하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는데, 그 다음 페이지. 자. 센서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센서가 중요한데, 난리 났다. 자, 아날로그 신호를, 이거 말 조심해야 돼. 아날로그 신호를 내가 지금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지금 휴대폰에 지금 뭐 하고 있어? 녹화하고 있지. 그죠? 그러면 내가 말하고 움직이는 거는 지금 무슨 신호야? 아날로그 신호야. 그죠? 그럼 제가 저장하는 건 무슨 신호야? 디지털 신호야. 그래, 헷갈리면 안 돼. 저장한 휴대폰을 다시 지금 정민이가 본다. 그럼 그때는 아날로그 신호야. 알았어? 저장할 때만 디지털 신호로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게 센서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보면 요것도 이제 말장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아날로그 신호가 저장이 되려면 아날로그 신호가 뭘로 바뀌어야 돼?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게 센서가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그죠? 센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뭘로 바꾸는 거야? 그냥 전기 신호로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ADC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 얘를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장치가 있기는 해. 그래서 이거는 너희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그냥 이런 설명 없이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는 게 센서야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풀이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냥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 디지털 신호가 아니야. 전기 신호로 바꾼다 라고 하면 만약에 문장 중에 센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것도 교과서별로 선생님이 보니까 어디는 이게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게 센서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교과서에 그 교사 교과서에 보면 그냥 지금 어쨌든 우리가 ADC라는 장치를 배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센서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 이렇게 가르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책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너희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원리 자체는 아날로그 신호를 내가 저장을 하려면 디지털 신호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얘가 아날로그 신호가 전기 신호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가 되는데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게 센서야. 디지털 신호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해됐어? 그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센서의 종류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자, 어떤 센서를 언제 활용하느냐? 첫 번째, 자, 체온계. 자, 체온계 너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봐봐. 체온계는 왠지 온도를 잴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얘는 온도를 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나오는 빛을, 적외선이라고 하는 빛을 뭐 하는 거야? 감지하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체온계는 서은아 절대 온도 아니다. 누구야? 광센서야. 적외선이라고 하는 빛. 왜냐면 온도가 낮으면 자, 봐봐. 앞에 우리가 태양 배웠었지. 그죠? 자, 태양은 에너지가 크죠? 온도가 높잖아. 그래서 얘는 주로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을 내보내는데 온도가 낮은 애들은 적외선이라고 하는 그 낮은 그 에너지가 작은 애를 내보내요. 그죠? 맞아. 그래서 체온계는 온도가 아니라 적외선 센서야. 광 센서. 그죠?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범퍼에는 초음파 센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자기를 뭐 거리를 측정해서 삐삐삐 소리 나는 거 있지. 후진할 때. 그죠? 맞아. 이제 그런 그 초음파 센서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 막 너희가 게임할 때 얘가 막 움직이잖아. 그죠? 그 안에 뭐 있어? 가속도 센서. 이것도 많이 나와.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터치 스크린, 그 다음에 5번, 6번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센서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죠? 꼭 우리가 암기해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그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은 게 자, 7페이지. 자, 센서와 감각기관. 자, 이거 감각기관하고 센서 서로 비교한 내용 나오는데 자, 너희가 보면 빛, 소리, 압력, 여기 기체 X까지는 괜찮거든? 자, 근데 운동 부분 봐봐. 자, 운동 부분 보면 자, 우리가 운동을 감지하는 거,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걸 감지하는 건 가속도 센서잖아. 그죠? 우리 뭐에 있어? 귀의 그 전정기관에서 그 우리 몸의 평형이나 아니면 우리 몸의 회전을 감지하는 센서, 그러니까 감지하는 게 귀에 있어요. 그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센서와 감각기관 서로 연결할 때 뭐만 조심해야 돼? 귀 조심해야 돼. 오케이? 자, 가속도 센서의 역할을 하는 게 어디에 있다? 귀에도 있다. 오케이? 난리 났다.
자, 그 다음 거기 예시 강통식 읽어, 거의 문장 잘 읽어봐. 이거 보면, 봐봐. 이게 되게 낯설어 보여도, 자, 봐. 마이크에서 소리 신호가, 그죠? 자, 소리 신호가 무슨 신호로 변환된대. 그죠? 자, 마이크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제 뭐가 있어? 센서가 있어. 그죠? 맞아. 그럼 소리 신호를 일단 뭘로 바꿔야 돼? 그 마이크는 내가 뭔가를 저장하는 거야? 아니면 소리를 더 크게 하는 거야? 소리를 더 크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소리라고 하는 어떤 그 아날로그 신호를 뭘로 일단 바꿔야 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야. 그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거는 전기 신호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선류와 연결된 발신기에서 전기 신호가 빛 신호로 변환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자, 광검출기에 있는 얘는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꾼대. 그죠? 그럼 빛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야? 광센서야. 오케이? 그죠? 맞아?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좀 생소해도 문장만 잘 읽으면 돼. 그래서 너희가 어느 상황에서 이 센서라고 하는 게 봐봐. 아날로그 신호를 일단 받아야 돼. 그죠? 맞아? 아날로그 신호를 받고 얘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센서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가스가 누출됐어. 그죠? 그럼 얘가 어떤 화학 물질을 캐치해야 되지.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화학 센서, 뭐 이온, 뭐 가스 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센서 일단 뭐야? 아날로그 신호를 받는 거. 됐니? 자,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촬영. 자, 신호의 전환. 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손실이나 왜곡이 이제 반드시 생긴다라는 건데, 지금 가와 있는 게 바로 가 그래프가 뭐야? 연속 그래프지. 아날로그 신호야. 그죠? 맞아.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토막내. 그죠? 연관료 표현해서 토막내. 그죠? 그게 바로 뭐야? 나로 되는 게 바로 디지털 신호. 근데 그 중간중간에 뭐가 되는 게 있어? 손실되는 부분이 있지. 그죠? 맞아.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에서 뭐가 손실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또 자주 나오냐면 얘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죠? 그때는 그 정보의 저장 간격을 작게 하면 되거든요. 그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소수를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화소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진을 찍어. 사진을 찍을 때 여기서 요 한 칸, 그죠? 요렇게 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얘를 내가 6칸 이렇게 찍는 거. 그죠? 어느 게 더 정확해? 얘가 더 정확하지. 그죠? 맞아. 지금 요거 하나를 우리가 화소라고 하는데 화소의 수를 늘리면 이제 화소의 수를 늘리면 더 어때? 정확하게 그 손실되는 정보를 줄일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되면 용량이 너무 커지죠. 그죠? 데이터 처리하는 데 힘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좀만 버텨. 신호전환 예시 여기까지 하면 돼. 자, 신호전환 예시 이것도 자주 나온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게 나머지는 너희가 보면 되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 목소리가 여기 휴대폰에 저장되고 있어. 그럼 이게 아날로그 신호가 뭘로 바뀌는 거야? 디지털 신호로 바뀌는데 이거를 다시 정민이가 볼 때는 얘가 이걸 인지하잖아. 그죠? 맞아. 이때는 다시 디지털 신호가 뭘로 바뀌어서 오는 거야?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어서 오는 거야. 오케이? 물론 이 과정에서 그죠? 너희는 못 느끼겠지만 약간 이제 정보 손실 있겠죠. 뭐 중간에 약간 끊긴다거나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정보 손실이 있다라는 거. 됐어요? 그죠? 그래서 신호전환 예시는 여러분들 꼭 읽어보면 돼요.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너희 앞단원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웬만한 문제풀이랑 하는 방법 다 적어놨으니까 오늘 가서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생님 이따 수업 시간에 너희 여기 해당하는 교과서 줄 테니까 교과서랑 이제 읽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그죠? 그거 보면 됐어. 일단 요거 음미부터 해. 알았어? 끝? 숙제 없어요? 자유투 풀어야죠. 잠깐 이거 끄고.